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퀴어 문화 축제가 지난 6월 9일 서울광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3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퀴어 축제를 후원하는 단체들이 공개되면서 동성애 이슈가 정치 사회적 이념 문제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혁신 기업들이 가져야 하는 사회 윤리적 책임에 대한 요구와 동성애 문제가 정치 세력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동성애 행사인 제16회 퀴어 문화 축제가 지난 9일 서울광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3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동성애 행사의 개막식 참가 인원만 축소될 뿐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성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 기자님. 네. 이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가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소되었지만 결국 행사가 진행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 축제 개막식은 국내뿐 아니라 이 해외 동성애 지지 단체들의 축하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과 광장 이벤트 그리고 댄스 파티 등으로 구성해 대규모로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는 개막식 행사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대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규모는 작아졌고 또 온라인 생중계로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중계를 하려면은 실제 행사가 진행되어야 중계가 되는 그렇죠. 것이죠. 네. 개막식에는 이 축제 스태프 50여 명과 열혈 참가자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작은 규모는 아닌데요. 네. 더군다나 퀴어 문화 축제는 이 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번 이런 행사들은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네. 우리가 좀 드러나자,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가자, 네네. 뭐 그런 취지로 자기들만의 어떤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축제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혀 분별 없는 청소년들, 일반인들을 이런 자기들의 행사에 끌어들여서 네. 옹호자가 되게 하려는 네. 그런 암시적인 어떤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번 3주 동안 그런 일들을 할 텐데 네. 그런 행사들이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청소년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행사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영화제를 운영을 하는데요. 네. 특별히 퀴어 영화제가 은근히 많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분별력이 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영화제라고 하면 영화도 볼 수 있고 시간을 좀 때울 수 있는 그런 좀 시간과 장소를 좀 제공을 하기 때문에 특히 좀 청소년들한테는 이 퀴어 영화제가 좀 위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 그 국회에서 또 이제 뭐 포럼 같은 것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이제 뭐 동성애를 위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열리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고요. 또 이제 또 좀 음주 가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태원에서 열리는 파티가 또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 그곳에 가서 또 음주를 즐기다 보면 또 분별력이 또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동성애자들끼리 모여서 좋지 않은 결과로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6월 28일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 서울광장에서 이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는데 이게 또 좀 문제가 되는 게 네. 물론 뭐 옷을 다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라로 반나체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다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또 없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여러 가지 행사들에 네네. 정말 무분별하게 참여하지 않도록 개몽과 홍보가 꼭 네.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런 행사들인데 네. 외국에는 이미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게 좀 동성애라는 것이 이제 서양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였는데 특히 이제 뭐 제일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가 네덜란드고요. 그렇군요.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 게이 축제라는 또 그런 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제 서양권에서는 많은 또 동성애 관련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제 성소수자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또 계속 매년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브라질 게이 축제, 또 삼바 축제랑 연계가 돼서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하면 또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보여지는 그런 또 행사와 축제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또 슬며시 침투한 게 아닌가, 그런 뭐 여러 가지 포맷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또 걱정이 됩니다. 어떤 큰 행사를 하려면은 항상 후원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번 행사에도 어떤 후원 단체들이 있는지요? 네, 이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퀴어 문화 축제 준비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살펴보면 동성 행사를 후원하는 단체는 무려 80곳에 이릅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바로 구글 코리아인데요. 이 구글 코리아는 지난 2014년 4월에 구글이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합니다라는 글을 이 구글의 한국 블로그에 올렸고요. 같은 해 6월 이 서울 신촌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 공식 파트너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구글 코리아가 네. 이런 동성 행사를 지원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네, 어떤 행사를 어떤 지원들을 또 했나요? 네, 이 구글 코리아는 지난해 퀴어 축제에서 이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을 했는데요. 이 티셔츠와 배지 등을 나눠주면서 이 모금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모금액으로 이 청소년 동성애자 쉼터인 무지개 청소년 세이프 스페이스 이곳의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결국은 전달을 했고요. 구글 코리아는 또 올해 이 퀴어 축제에서도 또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퀴어 문화 축제 준비위원회는 이 동성애 축제를 이 구글의 유튜브에서 생중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구글 코리아가 이 생중계와 또 관련이 있지 않냐라는 추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80여 개나 되는 후원 단체가 있었는데 네. 구글 코리아 외에 또 어떤 단체들이 있었나요? 네, 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공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로 지냈던 2003년에 동성애자 등 사회 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익 소송을 벌이겠다고 설립한 로펌입니다. 그렇군요. 2010년에는 이 동성애 영화였죠. 이 영화 친구 사이가 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이 공감이 이걸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좀 냈고요. 네네. 군대 내 동성애를 제한하는 군형법 위헌 심판 소송을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1년에는 이 트랜스젠더 재소자 처우와 관련해 국가 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네네. 이 아름다운 재단 산하에 있었던 이 공감은 2012년에 독립을 했고요. 현재 이름으로 이때 바뀌게 된 겁니다. 네. 네. 우리 공감이 굉장히 우리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네. 굉장히 집착하는 듯하게 보여지는데요. 네. 2012년에 독립을 했다고요. 네네. 그럼 독립한 이후에 또 어떤 행사들을 지원했나요? 자, 2013년에는요. 이 동성애자의 가족권 운동을 좀 전개를 했고요. 이 당시 동성 커플의 결혼으로 이슈가 됐던 이 영화 제작자이자 영화 감독이었던 이 김조광수 커플의 이 혼인 신고서를 네. 이 공감이 서울 서대문구청에 제출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이었죠. 네네네.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이 서대문구청이 퀴어 문화 축제 사용 승인을 취소하자 또 이에 반대하는 또 행동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유명한 우리 변호사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네. 우리 동성애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통 민변이라고 저희가 네. 부르고 있는데요. 2000년이었죠.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위원회는 당시 큰 충격이었던 이 방송인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의 발족 멤버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2014년에는 이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지적한 이 목회자의 인권위원 임명 반대를 촉구를 또 했고요. 이 동성애자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퀴어 문화 축제 퍼레이드를 금지한 경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이번 퀴어 문화 축제 이 동성애 행사를 어떤 후원하고 협력하는 어떤 단체들이 있나요? 네. 예. 또 정치 단체들이 또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 정의당과 노동당 그리고 청년좌파 진보 네트워크 등이 있는데요. 특히 이 노동당과 녹색당은 이 선거 때마다 동성애자를 위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동성애에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와 함께 대구 퀴어 문화축제와 동성애자 인권연대 그리고 언니 네트워크와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 등은 공익인권법재단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공감하고요.
정의당, 노동당 등과 함께 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직행동이란 이름으로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네. 유 기자. 네. 퀴어 문화 축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듣기에 이게 정말 무슨 축제를 하나 보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로 가보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있다고요. 네, 지금 목사님이 또 축제라고 말씀하시니까 저조차도 네. 축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명칭과 이 용어에 대한 그 이미지가 축제와 또 다른 또 행사 이렇게 하면 또 어감이 좀 다르거든요. 네. 특별히 또 지난 주말에 이 한 지상파 방송에서 이 동성애를 좀 아름답게 포장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또 그 이후에 이제 후기들을 보니까 좋았다, 동성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지금 뭐 댓글들도 달리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퀴어 문화 축제, 이 축제자가 붙으면서 특히 또 3주간이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이제 사람들한테는 축제구나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교계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용어 사용부터가 좀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축제보다는 또 뭐 행사, 어쩔 수 없이 행사라는 좀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인지 굉장히 행사가 축소돼서 네. 개막식이 되었어요. 네네. 하지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3주 동안 계속 서울 일대에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를 본 많은 반대하는 단체나 또 모임들이 있는데 네. 어떤 맞불 집회도 있고 그런 행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저께였죠. 개막식 날 맞불 집회를 열기로 한 한국교회 단체들이 그 메르스 때문에 취소는 했지만 또 개교회와 또 일부 단체들이 또 맞불 집회 형식으로 좀 집회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탈동성애 인권 기독교 협의회가 주최하고 이 홀리라이프가 주관하는 행사와 심포지엄이 있고요. 탈동성애 인권 교수연합 출범 및 세미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과 홀리 퍼레이드 등이 이 동성애 축제와 같은 기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교회와 이 교단 차원의 기도회도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오늘 유성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